10인 이상 집회가 아예 차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모이면 9명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형국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두 곳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심 내 주요 지역 집회를 금지하거나 10인 이상 집회를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구인인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에 맞춰서 집회를 진행해야만 함으로써 기존에 진행해오던 집회 규모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집회 효과를 아예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 자유의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모두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와 허가제는 결코 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상 고시들의 경우는 집회 지역 자체를 광범위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지 대부분에 있어서 집회가 우리 집회의 상징적인 곳에 지역을 모두 다 막아놔서 아예 집회를 열 수조차 없는 실정이며, 집회 규모를 많아봐야 9명 밖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놔서 이들 고시로 인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권리, 원하는 규모로 집회를 할 권리 등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자유, 그리고 집회에 참가할 자유 등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 21조에 따른 집회의 자유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 고시의 경우는 집회 자유 제한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이라는 공익과 집회 자유에 대한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을 비교 형량하여 보았을 때조차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거의 집회를 허가제처럼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허가제도 아니죠. 사실 금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집회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그 보호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입법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 사건 심판 대상 고시들이 그러하다고 볼 것입니다. 사실 문헌 그대로 그 현재 코로나 확산 문제만 놓고 본다면 심판 대상들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최소 침해 방식, 이런 방식 수단 이런 걸 아예 포기하고 바로 즉각적인 집회 자유를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집회에 있어서만 유독 그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의 수준을 감수하게끔 하는 것은 심판 대상 고시들, 이런 고시들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는 솔직히 야외라도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서울시가 100명까지 집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10명으로 규모를 급격히 줄여버린 것은 분명히 피고가 집회 관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 의사를 일시에 포기해버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급격하게 집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과 최소 침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코로나 확산이 봉쇄되는가 하면 사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심각하게 기승을 부려서 3단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것은 집회를 이렇게 틀어막는다고 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집회를 가장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현재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드시 판결 시에 고려가 되어, 이제 결정하실 때 고려가 되어야 하고, 지난 여름 사례에서 보았듯이 솔직히 민노총, 대한의사협회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모두가 거기서 코로나가 전혀 확산되었다는 기사가 한 줄도 나온 예가 없어요. 당연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관련해서 뭐
확진자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돌긴 했지만 솔직히 저격을 해서 우파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몰고 나간 그런 프레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집회라는 것은 대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코로나가 집회라는 걸 매개로 기승을 부릴 수도 있고 잠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식당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3, 4, 5 몰려 앉아서 식사를 하고 버스, 지하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만원을 이루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왜 하필 집회에 있어서만 그렇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집회라는 그 프레임을 주입하여 집회를 탄압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지극히 의아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집회 자유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고 만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호 통제가 행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규제 입법의 합헌성 추정의 배제, 거중 책임 전환의 이론 등을 아울러 적용하는 것이 일반 법리인데 이 사건 심판 대상 고시들은 위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원하는 형식의 집회 신청을 하면 100에 100은 집회 금지 통지 통보서가 날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매 있어서 적어도 최소 침해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기를, 적어도 극단적 최소 규모가 아닌 중규모 정도라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회와 코로나 확산 사이에 프레임을 씌우는 행정 편의적인 사고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회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집회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무거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심판 대상 고시들의 경우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익 균형성까지 모두 탈락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고시들과 관련해서 집회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그리고 그를 통한 위헌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또 다음에 전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9월 달에 기존에 발표했던 코로나 사망자는 사실은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라고, 실제로 코로나가 사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그 숫자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됐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0월 달에 락다운을 하지 말라, 전 세계 각국에 락다운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서명도 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딜 가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순한 양처럼 듣고만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언론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완전한 독재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저질환자 노인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지나갑니다. 언제 독감 환자가 감기 환자가 늘었다고 정부가 이렇게 먹을 때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마스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마스크 쓰기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9.11 포로들을 가둬놓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우고 장갑을 씌우고 함으로써 감각을 차단합니다. 서양에서도 마스크는 노예들에게나 씌우던 겁니다. 그리고 왜 무슨 근거로 해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합니까? 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2주간 하라고 합니까?
이 진단키트는 애초에 진단용으로 쓰도록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포르투갈 법원에서는 이미 이 진단키트가 매우 부정확해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이 진단키트가 2017년에 각국으로 수출된 증거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2020년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진단할 키트를 2017년에 미리 알고 주문을 한 것일까요? 지금 정부가 만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근거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해외 입국자 강제 진단 검사 같은 정책들은 오로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런 정책들이 모두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약 한 달 전후해서 100 몇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능우는 75세 어르신이 하루 동안 돌아가시는 숫자가 516분이다. 정은경 1년 동안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2,000명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고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그런데 그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감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기저질환, 만성질환자였다. 그러므로 독감 백신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약 10개월간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코로나 중공폐렴 코로나 사망자가 약 5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사망자 비율로 봤을 때도 독감 백신이 훨씬 낮죠. 이거는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으로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사망한 자들은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90몇 프로가 모두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겠습니까? 중공폐렴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역이랍시고 사람들을 가두는 이러한 방역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너무 순한 양처럼 정부가 시키면 시킨다고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중공폐렴의 근본적인 원인, 바이러스의 어떤 사망률과 확진자 중 사망률과 중증 환자의 비율을 우리는 엄연히 알아야만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방역과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정 정치인들과 누구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로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이번 위헌 소송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